짠맛이 나시나요? 아, 기분 탓인가? 아니면 손가락 맛인가? 네, 올 여름 강릉에 엄청난 물 부족 사태가 있었죠. 원래 우리나라는 여름이면 장마로 고생을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패턴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한반도 인근이 고기압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구름이 잘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인데 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물을 만드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이죠. 그 중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인 차세대 기술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닷물이 진짜 식수가 되는지 단점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거예요? 여기는 바닷물을 해수 담수하라고 하는데 바닷물을 이제 먹는 물로 만드는 이제 시설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차가운 물 담수가 들어가는 탱크고요. 네. 그다음에 요 반대쪽은 이제 바닷물이 들어가는 탱크입니다. 요 탱크에서 이게 두 개의 펌프를 통해서 여기 이제 모듈로 만나게 되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이제 모듈인데 요 모듈에서 따뜻한 바닷물과 이제 차가운 담수가 만나면은 따뜻한 해수에서 이제 차가운 담수 쪽으로 수증기가 넘어가는 공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염분을 제거하고 이제 담수만 넘어가는. 그러면 그 공정에서 담수가 필요하긴 필요하네요. 네, 공정에서 담수는 필요는 합니다. 그냥 생 바닷물만 가지고 와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담수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서요. 쉽게 말씀드려 요 탱크에서 저 탱크로 수증기가 담수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물은 펌프를 통해 이 시스템의 핵심 모듈로 향합니다. 이 모듈 안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뜨거운 바닷물과 차가운 민물이 직접 섞이진 않고 아주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와 압력 차이 때문에 뜨거운 바닷물 쪽에서 순수한 수증기만 차가운 민물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국에서 김이 뿜어져 나와서 차가운 뚜껑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죠. 소금은 무거워서 넘어가지 못하고 오직 순수한 물 분자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이제 차가운 담수와 따뜻한 해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공정이다 보니까요. 해수의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히트 펌프를 이용해서 온도를 올려줄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인 시설을 공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바깥에 보시면 이제 태양열 패널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 태양광 전지판이 있네요. 네네. 앞에는 태양 저지판이 붙어 있고요. 네. 뒤에는 이제 발열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탱크에서 이렇게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들어가면 저 왼쪽 패널부터 쭉쭉쭉 해수가 이제 흐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해수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해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 탱크 온도를 계속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히터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라디에이션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 라디에이터. 이렇게 물이 쓱 지나가서 저기 관을 끝으로 이동해 쭉 들어와서 네, 한 번씩 한번 달궈진 올라- 태양판을 한번 싹싹싹 돌면서 달궈지면 네, 다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들어간다. 와.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가려져 있는데 하부에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소재가 달려 있거든요. 이것도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닦아주기는 해야 되는데요. 뭐 이 태양 패널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앞면에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뒷면에선 특수 소재로 태양의 열을 직접 흡수합니다. 이게 그 막인가요? 네, 이게 요 모듈 안에 들어가는 소수성 분리막이거든요. 딱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얘는 소수성 분리막이라 흔히 말씀드리면 그냥 물에 젖지 않는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앞면은 바닷물이 닿고요. 요 뒷면은 담수가 닿거든요. 이렇게 다 있어도 젖지 않는 거죠? 네, 젖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염분 자체는 안 넘어가는데 여기가 세계 다공성 막이거든요. 안에 네. 구멍이 되게 미세하게 뽕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네. 저희 사이즈에서는 안 보이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그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만 이렇게 수증기 분자가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 겹, 수십 겹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단순히 한 장으로 하면 이제 물을 많이 못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다단으로 해서 이제 모듈 사이즈도 컴팩트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톡 찍어 먹어볼 수 있어요? 지금 드셔보셔도 제가 그래서 딱 용모님,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마셔도 됩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아예 짠맛이 나시나요? 기분 탓인가? 아니면 손가락 맛인가?
아무 맛도 안 난다. 네, 아무 맛도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짠맛이 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기 전도도를 보면 됩니다. 소금이 많은 바닷물은 전기가 잘 통해서 숫자가 높게 나옵니다. 지금 5만이 넘죠. 하지만 수증기가 넘어와서 만들어진 민물은 염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0대로 뚝 떨어졌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순수한 물을 얻고 나면 훨씬 더 짜진 농축수가 남게 되는데 이걸 그냥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이 농축수는 폐수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농축수를 더 증발시켜서 바닷물 속에 리튬이나 마그네슘 같은 희귀 광물을 채굴할 수도 있고 전기투석으로 분리해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같은 공업 원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소금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캐내는 거죠.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지금 가장 연구하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거가 있나요? 큰 걸림돌은 사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라는 게 계절적으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박사님께서는 태양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광열 변환 소재, 이 빛을 열로 바꾸는 소재의 효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 연구에서 쓰고 있는 막증류 방식은 이 효율을 높일 때 열을 높일 수 있으면 더 효율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열이 관건이죠. 그래서 발전소의 폐열, 원자력의 에너지 등에 연결하면 엄청난 효율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서 지역들은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상수를 공급할 수 있고요. 또 특히 강릉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후변화가 오면서 지역적으로 물이 부족해진 지역들에게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향후 10년간 기후 손실 중 물 관련 재해가 6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연구진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열 외에도 발전소의 폐열을 활용하는 등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6년경 충남 대산에 하루 10만 톤 규모의 대형 담수화 시설이 공업용수를 만들어서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 오늘 이곳에서 살펴본 키스트 해수 담수화 연구에서 그 해답의 한 조각을 본 것 같습니다.